CGV 캔버스 크루 활동으로 아트하우스 박찬욱 관에 다녀왔습니다. 통로에 가보면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이 찍으신 사진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영화의 미장센이 보이는 듯하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그동안 찍으셨던 JSA, 금자씨, 그리고 박쥐 같은 작품의 포스터들과 아가씨에 사용되었던 실제 소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가방들 퀄리티도 상당하고 위에 보시면 영화의 스티커들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박쥐 포스터도 인상적이었고요. 아가씨나 조금 옆으로 돌리면 올드보이 같은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네요. 아트하우스 박찬욱관도 기념으로 찍어봤고요. 아트하우스가 어떤 관인지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트하우스는 일반 상영관과 다르게 독립예술영화 그리고 다양성 영화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상영하는 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CGV점 외에도 CGV 압구정 같은 경우에 아트 1관, 아트 2관 두 개 관이 남아있는데 이 서울 시내에서 아트하우스관을 2개 운영하는 게 압구정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구정 1에서 2관은 스타리움관에 쓰이는 좌석으로 리뉴얼이 또 되어 있고 상업 광고가 아닌 예술영화 광고를 조금 중심적으로 튼다고 하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와도 조명이 켜지지 않고 영화 상영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켜지는 예술영화관의 특징적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GV 압구정점에는 안성기관이 있고요.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박찬욱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 분들을 기리기 위해 2017년에 개관한 헌정관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에 특히 감독님의 서명이 새겨진 특별 좌석도 위치해 있고 영화 관람 시에 티켓 매출 일부가 한국의 독립예술영화 후원금으로 기부된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독립예술영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관객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CGV 용산 아이파크몰점의 박찬욱관은 규모가 142석으로 다른 소형 아트하우스관 혹은 독립예술영화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저는 독립예술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독립예술영화관, 타 영화관에도 많이 찾아가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영화관들에 비해서 좌석이나 입지, 큐레이션 구성이 좋은 편이라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찬욱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처음 찾아갔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영화 시작 전에 김태리 배우님의 나레이션이 한 줄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아가씨 소품 전시를 보고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더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CGV 아트하우스에는 아트하우스만의 어플 혜택이 있는데요. 클럽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아트하우스 클럽에 가능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쿠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에스프레소 음료 30% 쿠폰, 매점 스몰 세트 할인 쿠폰, 아트하우스관 4,000원 할인 쿠폰, 지방 거점 극장 포인트 더블 적립, 아트하우스관 관람 영화 평점 등록할 시에 CJ1 포인트 적립, 한정판 영화 굿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 클럽에 가입하셔서 독립예술 영화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7월에 상영되고 있는 아트하우스 작품으로는 큐어, 지느러미, 너바나 덧밴드, 회로, 키퍼, 해피엔드, 하나코리아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 중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너바나 덧밴드를 정말 인상 깊게 관람을 했었고 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큐어나 회로도 곧 다가올 여름이니 이제 공포영화 하나씩 관람하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트하우스관은 CGV 어플 내에서 위치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강변, 광주 상무, 대구, 대전, 대학로, 동대문, 서면, 소풍, 신촌 아트레온, 압구정, 여의도, 오리, 인천, 용산 아이파크몰, 천안 펜타포트, 그리고 춘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운영을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상했던 하나코리아에 대해서 짤막한 리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을 때 이제 프로그램 노트가 인상 깊게 남아서 한번 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설베르 감독의 첫 픽션 장편 하나코리아는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성 혜선, 김미나 역의 이야기를 그린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혜선에게 남한은 꿈꾸던 해방구가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무대가 된다. 하나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부터 서울 아파트에서의 독립적인 삶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버겁다. 혜선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영화 전반에 걸쳐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샤론 최가 셀베르 감독과 함께 공동 각본을 맡아 언어적 뉘앙스를 섬세하게 다뤘다. 김미나의 열연은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며 영화의 몰입도를 높인다. 초반에는 이주민 통합센터 안에 갇혀있는 듯 고정되고 엄격한 화면 구도가 펼쳐지지만 혜선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을 얻어갈수록 화면은 점점 넓어지고 영상은 더 유연해진다. 중국을 거쳐 남북한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셀베르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한 여성의 보편적인 초상을 그려낸다. 다큐멘터리 고스트타운의 감독이 연출한 하나코리아는 탈북 이주민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담담한 시선으로 포착하며 해방을 향한 개인의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균형 있게 형상화한다. 프레드릭 설베르 감독님 같은 경우에 덴마크 출신의 영화 감독이시고 음악가라고 하십니다. 10년 동안 단편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아트 필름 등을 연출을 하시면서 감각적인 영상미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연출력을 선보여 오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펜하겐 국제 다큐멘터리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을 하신 작품도 있고 우리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대되신 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외국 감독이 만든 한국의 풍경을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생각났던 작품이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관람했었던 속초에서의 겨울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외국 감독이 한국 강원도 속초의 풍경들을 담았고 이번 하나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산을 넘어서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가장 신기해 하시는 게 산과 그 녹지 바로 너머에 그 경계 너머에 도시가 있다라는 측면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항공캠으로 담아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국적인 관점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도 맡아주셨던 샤런체 번역가분이 같이 공동 각본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이국적 관점과 한국적 언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선이 극 중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을 하고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하나원에 필수적으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남한의 완전히 다른 세계, 문화, 그리고 환경들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파친코로 잘 알려졌던 김민아 배우님, 그리고 오징어 게임 속의 한미녀 역할로 잘 알려지신 김주령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고요. 이 또한 어떤 외국 감독의 시선, 이국적인 시선이라고 느껴졌던 것이 외국에 조금 더 잘 알려져 있었던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같이 갔던 저희 캠퍼스 크루 팀원분들이 총 저 포함해서 4분이었는데 2대2로 딱 리뷰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극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불호 후기가 나오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거기에 어떤 너무 리얼리즘을 추구했을 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이나 역의 혜선을 앞세워서 어떤 그 이야기, 르포, 인터뷰들을 한데 뭉친 가상의 군집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호였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나 비슷한 다큐 영화들을 보시면은 문법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러닝타임은 굉장히 짧은 편이었지만 그 안에 이 해선의 적응기를 밀도 있게 담아내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색채도 굉장히 인상 깊게 여러 번 다뤄지는 지점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민트색, 이제 자막에도 활용되고 엔딩 크레딧에도 활용되던 민트색이 가장 강렬한 주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민트색이 시작과 끝에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처음 한국으로 들어오던 비행기 대한항공의 색깔이자 나중에 혜선이 꿈을 이루고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복의 색깔이라는 점이 들어옴과 들어와서 적응해서 이루어낸 어떤 것의 상징적인 색깔이 이 민트색이라는 점이 인상이 깊었고요. 민트색과 대비되는 색깔로 노란색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노란색 옷을 입고 굉장히 이질적인 병원이라는 민트색과 한색의 공간에 이질적으로 민들레꽃 같은 혜선이 노란색 옷을 입고 놓여 있는데 간호사가 약을 주면서 기생충 구충제 약은 노란색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혜선이 이 공간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본인을 정체화하고 있는지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여성에 대한 얘기가 항상 배제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다정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서 되풀이되는데 특히 한미녀 역을 맡으셨던 김준영 배우님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리뷰까지 나올 정도로 따뜻한 어떤 여성애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고통, 비슷한 폭력 앞에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손을 잡아줄 때 더욱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산을 넘어서 도시를 조명하는 것만큼 인상적인 순간이 난지도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혜선이 이제 주령 배우님 캐릭터와 함께 강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보였던 서울의 이제는 사라진 풍경들,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이 혜선이 지나온 과거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혜선이 지나온 과거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혹은 기억에는 남겠지만 점점 지워져 갈 순간들이라는 것들이 은유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 관객분들이 앉아 계셨는데요. 제가 디아스포라 영화제 할 때도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 고령의 어르신 관객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느껴지는 또 다른 이 극장에서의 관객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를 잘 즐기시지 못하진 않을까 섣부른 편견과 섣부른 판단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관객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오랜만에 이런 영화도 재밌다. 시간이 빨리 갔네. 이런 맨날 보는 영화 말고 이런 영화도 새롭고 좋네. 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는 모습에 제가 괜히 뿌듯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화, 더 새로운, 더 다양한 영화를 선보이는 것이 아트하우스관에도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시는 관객분들이 있으시다면 CGV 아트하우스관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